1942년 10월 11일 밤 일본 순양함과 구축함 함대 5척이 과달카나를 포격하러 출항했을 때 이 일본 함대에 맞서 싸웠던 미군 함대는 4척의 순양함들이 주축이었는데요. 중순양함 2척이 샌프란시스코와 솔트레이크 시티였고 아래쪽에 있는 보이시와 헬레나는 경순양함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글자가 좀 작지만 CA는 중순양함을 뜻하고 CL은 경순양함을 뜻합니다. 일단 1930년 런던 해군 군축조약은 순양함을 경순양함과 중순양함의 두 종류로 나누었고 전부 기준 배수량 1만 톤 이하의 중순양함은 8인치 203mm 포까지 장착 가능했습니다. 이에 반해 경순양함은 최대 6.1인치 155mm 포까지 장착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중순양함과 경순양함은 주로 탑재한 주포의 크기로 구별되었던 것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경우에 따라 특히 태평양 전쟁에 가까워지면서 취역한 경순양함은 만재 배수량으로 따질 때 이전 세대 중순양함보다 더 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에스페란스고 대전에 참가한 이 4척의 순양함들은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에 대해 각각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페란스고 대전 당시 기함이었던 중순양함 샌프란시스코의 8인치 함포가 보입니다. 1941년 12월 7일에 샌프란시스코는 진주만에서 수리 및 정비 중이었는데요. 이 8인치 함포의 포탄은 전부 창고에 가 있었고 대부분의 대공포들도 사용 불가 상태였습니다. 이날 아침 신문을 사서 갑판에서 보고 있던 수병 에드 이프킨이 일본 항공기 한 대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당직 사관에게 바로 보고했지만 장난치지 말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이프킨 수병은 진주만 기습을 최초로 보고한 당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진주만 기습에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중순양함 솔트레이크 시티는 진주만 기습 당시 항모 엔터프라이즈 함대의 일부였고 기습 소식을 들었을 때 진주만에서 약 370km 거리에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다음날 저녁 때 진주만에 들어와 급유를 마친 후 다시 출항했고 이틀 후 일본 잠수함을 만나 교전했으나 침몰시키지는 못하고 돌아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역시 중순양함으로서 8인치 포를 주포로 삼고 있었고 이 사진은 순양함 USS 세인트폴에서 8인치 포를 쏘는 모습인데 월남전 때 사진입니다. 에스페란스고 대전 미 중순양함들의 8인치 포 사격 모습도 거의 같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순양함 보이시는 6인치 주포를 장착하고 있고 진주만 기습 당시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1942년 초에는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좌초되어 수리를 위해 피항했는데 이게 오히려 일본 해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피해 없이 넘어간 세 척과 달리 경순양함 헬레나는 진주만 기습에서 우현 중앙부에 일본 항공기의 어뢰를 하나 맞았습니다. 그러나 탑재한 5인치 1.1인치 대공포와 59경 기관총으로 일본 항공기에 집중 사격을 가해 진주만 기습에서 일본이 상실한 29대의 항공기 중 6대를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은 에스페란스고 대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함대와의 전투에서 예상 이외에 큰 타격을 받고 퇴각 중인 일본 함대. 미 함대 노먼스콧 제독은 일본 함대를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 추격을 명령합니다. 이제 북서쪽을 향해 일본 함대를 추격하는 미군 함대는 샌프란시스코가 선두에 섰습니다. 이제 날이 바뀌어 10월 12일 오전 0시 6분 미군 순양함 보이시와 헬레나에서 무언가 자기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바로 전투 초기에 전장에서 성공적으로 빠져나간 일본 중순양함 키누가사에서 발사한 어뢰였습니다. 보이시는 우현으로 급히 선회해서 키누가사에서 발사한 어뢰 2기를 간신히 피합니다. 어뢰 한 발은 좌현 선수 쪽을 지나갔고 다른 한 발은 우현 선미 쪽을 지나쳤습니다. 이때 솔트레이크 시티를 비롯한 미 순양함들에서 도망가는 일본 함대에 계속 사격했으나 좌표를 영 못 맞춰서 전부 빗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12일 0시 9분 키누가사는 정확한 포격으로 보이시에 큰 피해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키누가사의 8인치 포탄들이 포탑과 탄약고의 명중에
큰 화재를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상자도 났으며 언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키누가사의 포격은 매우 정확해서 보이시의 함장 에드워드 모렌 대령은 키누가사의 포격술이 아름다운 수준이라고 나중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보이시는 좌현 쪽으로 대열을 벗어나 피신합니다. 보이시의 탄약 저장고 근처에 있던 수병들은 거의 전부 전사했지만 이 와중에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큰 유폭이 일어나지 않았고 함에 해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불을 꺼주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시는 좌현으로 급히 선회하면서 키누가사의 다음 포탄을 몇십 미터 차이로 피합니다. 이어서 솔트레이크 시티도 키누가사와 명중탄 한두 발씩을 주고받습니다. 미함대가 더 이상 대열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본군이 이미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본 스콧 제독은 0시 20분 교전을 중지하기로 결정합니다. 피해를 입은 구축함 페로놀트는 누메아로 피항했고 구축함 덩컨은 전투 과정에서 입은 피해 복구를 못하고 퇴함 결정이 내려집니다. 덩컨의 생존자들은 함이 시속 27km 정도로 항진하는 중에 바다에 뛰어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덩컨은 정오가 조금 지난 이후 선체가 붕괴되어 침몰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보이시는 화재를 진압하고 오전 3시경 다시 함대에 합류합니다. 그렇다면 패전 후 북서쪽으로 퇴각하는 일본 함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토 제독의 함대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동이 가능했던 아오바와 달리 후르타카는 0시 40분경 항행 불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오바는 트루크 기지까지 돌아가는 데 성공했지만 후르타카가 항행 불능이 된 것은 처음엔 상부 구조물만 피해를 입었지만 전투 중 미 구축함 뷰캐넌에서 마크 15 어뢰 5발을 발사했고 그중 한 발이 후르타카에 명중한 것이 컸습니다. 후르타카는 10월 12일 오전 2시 30분경 과다카날 북서쪽 약 20km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후르타카는 후부키에 이어 에스페란스코 대전에서 침몰한 두 번째 일본 군함이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 구축함 하치유키는 후르타카의 생존자들을 구조해 많은 수를 태우고 있었는데요. 이미 과달카날에 물자와 병력 양육을 마친 일본 수송부대가 돌아가면서 구축함 시라유키와 무라쿠모에게 후르타카의 남은 생존자를 구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구조가 끝난 후 두 구축함이 다시 일본군 기지로 향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오전 8시경 일본 함대를 이끌었던 고토 아리토모 제독이 전사했습니다. 고토 소장은 내용이 약간 다른 기록도 있지만 아오바가 초탄을 맞았을 때 폭발하지 않은 포탄이 함교를 헤집고 다니면서 이때 양쪽 발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고 지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과다출혈로 전사했습니다. 고토 소장은 죽기 직전에도 바카타레, 즉 바보 자식들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며 이는 그가 끝까지 일본 함대가 아군의 오인 사격을 당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토 소장이 절명할 즈음 생존자를 구조한 일본 구축함 두 척도 기지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구조 작업으로 시간이 지체되었고 과달카날에서 멀리 못 간 상태에서 이미 날이 밝아서 과달카날의 미군 항공기들이 출격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 함들을 노리는 미군 전투기와 폭격기들은 벌써 이륙한 상태였습니다. 고토 제독이 전사한 12일 오전 8시경 과달카날 핸더슨 비행장에서는 퇴각하는 일본 함대를 노리는 돈틀리스 폭격기 7대와 어벤져 뇌격기 6대 그리고 이를 호위하는 와일드캣 전투기 14대가 출격합니다. 부지런한 미군 항공대는 오전 8시 출격이 두 번째 출격이었고 첫 번째 공격에서 피해를 입은 무라쿠모에서 새는 기름 흔적을 따라갑니다. 과달카날에서 약 270km 떨어진 지점에서 구축함 무라쿠모를 발견한 미 항공대는 어벤져 뇌격기 한 대가 무라쿠모의 좌현에 어뢰를 명중시키고 기관실을 파괴합니다. 무라쿠모는 기동 불능이 되었고 자기 자신마저도 구조를 기다려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경 아오바, 키누가사, 하치유키가 쇼틀랜드의 일본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무라쿠모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구축함 아사구모와 나츠구모가 전투 해역으로 옵니다.
그렇지만 오후 3시 45분 나츠구모도 돈틀리스 폭격기에 폭탄을 맞고 침몰합니다. 22명이 전사한 무라쿠모의 생존자를 시라유키가, 16명이 전사한 나츠구모의 생존자를 아사구모가 구조해 귀환합니다. 무라쿠모는 시라유키의 어뢰로 자침됩니다. (1942년 10월 11일과 12일) 과달카날 북쪽 사보섬 근해에서 벌어진 에스페란스고 대전. 미국 측에서는 배틀 오브 케이프 에스페란스로 알려져 있고, 일본 측에서는 사보섬해 해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중순양함 후루타카가 침몰했고, 중순양함 아오바 대파, 그리고 구축함 3척이 침몰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전사 454명의 후부키의 생존자들이 하루 동안 미군 구조를 거절한 끝에 다음날 111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일본군은 후루타카에서 258명이 전사해 가장 큰 피해를 냈고, 아오바와 후부키에서 각각 79명과 78명이 전사했습니다. 에스페란스고 대전에 참가한 일본함 중 3척 후루타카, 아오바, 키노가사는 과달카날에 미군이 상륙한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사보섬해전에도 참가했었는데요. 사보섬해전에서 일본군은 대승을 거두었지만 에스페란스고 대전에서는 패배해서 아오바가 큰 손상을 입고 후루타카는 침몰했습니다. 이 사진은 큰 손상을 입은 아오바를 전투 종료 몇 시간 후 솔로몬 제도 최북단 부겐빌 섬의 일본군 기지에서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측은 구축함 던컨이 침몰했고, 경순양함 보이시, 구축함 페로놀트가 대파되었습니다. 미국 측 전사자는 보이시의 107명을 포함해 총 163명, 그리고 1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에스페란스고 대전은 예상을 뒤엎고 미 함대가 승리해 2달 전에 벌어진 사보섬해전의 빚을 갚았습니다. 또한 일본군의 장기였던 야간 전투에서 미군이 완승을 거두어 미군 측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수리를 위해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들어간 보이시의 어느 수병이 이 해전에서 미군이 6척의 일본함들을 침몰시켰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상은 4척 침몰이었으나 에스페란스고 대전은 미 해군의 사기를 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에스페란스고 대전 결과는 뉴욕타임즈에도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여기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바로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본군 깃발이 보입니다. 원래 이 일본군 깃발은 2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가운데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동그란 모양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동그란 모양이 가운데 있는 것이 육군기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해군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군이 표시한 깃발은 해군이니까 맞게 제대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건 구일본의 해병대 격인 해군 육전대에서 쓰던 93식 장갑 자동차라는 건데, 가운데 깃발 모양을 보면 동그란 부분이 왼쪽에 있어서 해군 소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보섬해전에서 미카와 제독은 미군 함대를 격파했으나 과달카날 상륙을 막지 못했고, 에스페란스고 대전에서 스콧 제독은 일본 함대를 격파했으나 일본 수송부대의 과달카날 상륙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 다음 시리즈인 과달카날 2차 대전투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과달카날 전역의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